평화로운 저녁 8시, 이 지역의 집안은 여느 때와 다름없는 정적과 안온함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은 이상철과 김다정 부부는 TV 소리를 배경음악 삼아 하루의 끝을 마무리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 평온함은 2층에서 들려온 의문의 굉음과 함께 순식간에 산산조각이 나고 맙니다. 쿵 하고 무겁게 떨어지는 소리. 그것은 단순한 물건이 떨어진 소리가 아니라 한 가족의 운명이 벼랑 끝으로 추락하는 서곡과도 같았습니다. 이상철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들며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평소 조용하던 아들의 방에서 난 소리치고는 지나치게 무겁고 서늘했기 때문입니다. 곁에 있던 김다정 역시 가슴을 쓸어내리며 위층을 바라보았고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친 찰나 정적은 공포로 변했습니다. 이상철은 무거운 몸을 일으켜 한다름에 계단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아들의 방문 앞에서 잠시 망설이던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지여가, 괜찮니?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오직 차가운 정막만이 문틈 사이로 흘러나올 뿐이었죠. 이상철이 거칠게 문을 열었을 때 그가 마주한 것은 바닥에 힘없이 쓰러져 있는 아들 지역의 모습이었습니다. 불이 꺼진 어두운 방 안. 창백하게 질린 아들의 안색은 마치 생명의 불꽃이 꺼져가는 촛불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평범했던 저녁 8시. 거실을 울린 그 소리는 이 가족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방 안. 차가운 바닥에 쓰러진 지역의 모습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정지해 있었습니다. 이상철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아들에게 다가가 그를 거칠게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지여가, 정신 차려봐, 지여가. 하지만 돌아오는 건 힘없이 처진 아들의 팔과 희미해진 숨소리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닦아내며 본능적인 공포를 느꼈습니다.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장남이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죠. 거실에서 올라온 김다정은 문 앞에 얼어붙은 채 비명을 질렀습니다. 자식의 고통 앞에서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떨리는 손으로 구조 요청을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우리 아들이 쓰러졌어요. 119 상담원에게 주소를 읊조리는 김다정의 목소리는 울음 섞인 비명이 되어 빈 집안을 메아리 쳤습니다. 구급차가 오기까지의 그 짧은 시간이 마치 영겁의 세월처럼 느껴졌고 이상철은 아들의 차가운 손을 꼭 잡은 채 자신의 심장이라도 떼어주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인 이들에게 닥친 이 거대한 파도는 감당하기엔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부모의 절규가 방 안의 공기를 무겁게 짓누를 때쯤 멀리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응급 대원들이 들이닥치고 지역이 들것에 실려 나가는 순간에도 김다정은 아들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실성한 듯 울었습니다. 한 집안의 희망이자 빛이었던 이 지역. 그의 생명력이 급격히 빠져나가는 것을 지켜보는 부모의 가슴은 이미 갈기갈기 찢겨 있었습니다. 과연 이들에게 다시 봄이 올 수 있을까요? 창백해진 아들의 얼굴 위로 식은땀이 흐를 때 119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30분 후 서울대병원 응급실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의료진들이 긴박하게 움직이며 지역의 상태를 체크했고 차가운 금속성 소음들이 복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복도 한 구석에서 넋을 잃고 서 있던 이상철과 김다정의 눈앞에 막 도착한 수빈이 나타났습니다. 아빠, 엄마, 큰 오빠는요? 어떻게 된 거예요? 숨을 헐떡이며 달려온 수빈의 얼굴은 이미 눈물범벅이었습니다. 김다정은 딸을 품에 안고서야 참았던 통곡을 터뜨렸습니다. 수빈아, 우리 지역이가. 갑자기 말을 잇지 못하는 어머니의 품에서 수빈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죄책감과 슬픔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수빈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바로 성재였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 그리고 그녀가 가장 의지하는 사람. 전화를 받은 성재의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수빈의 인내심은 바닥이 났습니다. 성재 오빠, 우리 큰오빠 좀 살려줘. 제발. 수빈의 처절한 외침은 응급실의 차가운 벽을 타고 성재의 귓가에 꽂혔습니다. 성재는 수빈의 울음소리만으로도 상황의 심각성을 직감했고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딱딱하게 굳어버렸습니다. 그는 즉시 자켓을 집어들고 사무실을 뛰쳐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그 짧은 순간에도 성재의 머릿속엔 오직 한 사람, 지역의 생각뿐이었습니다. 40분을 달려 병원에 도착한 성재가 수빈을 발견했을 때 그녀는 이미 영혼이 빠져나간 듯한 모습으로 그를 기다리고 있었죠. 성재의 품에 안겨 오열하는 수빈을 다독이던 성재는 결심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서라도 이 비극을 끝내겠노라고 말이죠. 성재 오빠, 제발 우리 오빠 좀 살려줘. 수빈의 처절한 외침에 성재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습니다. 한참 뒤 수술실의 붉은 등이 꺼지고 의사가 무거운 걸음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김다정이 쓰러질 듯 다가가려 하자 성재가 본능적으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혹시라도 전해질 비보가 어머니에게 너무 큰 충격이 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성재는 의사를 따로 불러 상담실로 향했습니다. 폐쇄된 공간, 무거운 정적 속에서 의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자분의 심장 상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의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성재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안에 심장 이식을 하지 못하면 환자분은 위험합니다. 일주일. 그것은 삶과 죽음을 가르는 잔인한 유예기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증자를 찾는 일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웠고 대기 명단에서 지역의 순서는 너무나 멀리 있었습니다. 성재의 얼굴은 핏기를 잃고 창백해졌습니다. 과학과 의학의 한계 앞에 인간의 무력함을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성재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직접 기증자를 찾아온다면 바로 수술이 가능합니까? 그의 당돌한 질문에 의사는 당혹스러운 기색을 보였습니다. 직접 기증자를 찾는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었지만 성재의 눈빛에는 광기 어린 결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로 마음먹은 상태였습니다. 상담실을 나서는 성재의 등 뒤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듯 했습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러가는데 기적은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오빠이자 자신의 소중한 친구를 위해 성재는 이제 금기된 영역까지 넘보려 합니다. 일주일 그 짧은 시간 안에 기적을 찾지 못하면 지역의 심장은 영원히 멈추게 됩니다. 병원을 나서는 성재의 발걸음은 무겁다 못해 땅 밑으로 꺼지는 듯했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거대하고 차가운 성벽 같은 슈조이 그룹의 회장실. 바로 자신의 아버지 박진석 앞이었습니다. 평소 아버지는 성재에게 넘어야 할 산이자 결코 굴복하고 싶지 않은 권위의 상징이었죠. 하지만 지금 성재에게 남은 카드는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선 성재의 눈에는 지독한 고립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아들의 심상치 않은 표정을 읽고 서류에서 눈을 뗐습니다. 표정이 왜 그 모양이냐? 무슨 일이지? 성재는 대답 대신 천천히, 그러나 무겁게 아버지를 향해 무릎을 꿇었습니다. 박진석은 경악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성재야,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미록에 아버지가 아들을 일으키려 손을 뻗었지만 성재는 마치 바닥에 뿌리를 내린 고목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이 목숨보다 귀했던 아들이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는 모습에 박진석의 심장도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떨리는 목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아버지,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 친구 지혁이가 죽어갑니다. 심장이 없으면 일주일도 버티지 못합니다. 성재는 울먹이며 아버지를 향해 절규했습니다. 대기자 명단은 너무 길고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그 거대한 네트워크만이 지혁이를 살릴 수 있습니다. 박진석은 차가운 눈으로 아들을 내려다보았지만 그 눈동자 너머로 아들의 절박함이 전해져 왔습니다. 권력과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 생명이라 믿었던 박진석에게 아들의 무릎은 그 어떤 거래보다 무거운 압박으로 다가왔습니다. 평생을 거역해온 아버지 앞에 성재가 머리를 박은 이유, 그것은 우정보다 깊은 절박함이었습니다. 박진석은 여전히 입을 굳게 다문 채 아들을 응시했습니다. 성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움직일 수 있는 최후의 수단. 그것은 바로 아버지가 외면해온 과거의 부채였습니다. 아버지, 수빈이한테 미안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다면 제발 도와주세요. 성재의 말에 박진석의 미간이 깊게 패였습니다. 수빈,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이자 자신이 권력 유지를 위해 매몰차게 내쳤던 존재. 성재는 그 아픈 곳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그 여자 때문에 아무 죄 없는 수빈이한테 얼마나 막대하셨습니까? 수빈이는 지금 오빠를 잃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렇게라도 사죄하세요. 지혁이는 수빈이의 하나뿐인 오빠입니다. 성재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은 아버지를 향한 증오와 연민, 그리고 지혁을 향한 애정이 뒤섞인 결정체였습니다. 박진석의 표정이 비로소 크게 흔들렸습니다. 철혈의 경영자로 불리던 그였지만 자식의 처절한 눈물 앞에서는 그도 결국 나약한 아버지일 뿐이었죠. 성재는 흐느끼며 간청했습니다. 어떻게든 지혁이를 살려주세요. 심장 이식만 할 수 있다면 저는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박진석은 눈을 감고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수빈에게 저질렀던 과오, 그리고 아들과의 끊임없는 갈등. 이 모든 것을 매듭지을 기회가 뜻밖에도 누군가의 생사를 결정하는 비극적인 상황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과거의 잘못을 씻어내라는 아들의 일침에 냉혈한 박진석의 표정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박진석은 마침내 무거운 침묵을 깨고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연락처 중에서 가장 가슴 아픈 이름, 중학교 동창 박진석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동명이인이자 한때는 둘도 없는 친구였던 이에게 박진석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석아, 나다. 수학이 넘어 친구의 목소리는 생기를 잃어 있었습니다. 진석아, 오랜만이네. 웬일이야? 친구의 질문에 박진석은 차마 바로 용건을 꺼내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안부를 물었습니다. 혹시 너희 안 사람은 좀 어떠냐?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들려온 친구의 한숨 섞인 대답은 성재에게는 희망이자 동시에 누군가에게는 사형 선고와 같았습니다. 여전히 뇌사 상태야. 의사가 이제 회복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하네. 친구의 말에 박진석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누군가의 삶이 끝나가는 지점에서 또 다른 삶이 시작될 수 있다는 잔인한 기회가 찾아온 것이죠. 박진석은 친구의 고통을 이용해야 한다는 죄책감과 아들의 간절함을 해결해야 한다는 책임감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박진석은 결심한 듯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친구의 아내가 뇌사 상태라는 사실은 이 비극적인 연극의 완벽한 조각이었습니다. 그는 친구에게 조심스럽게 제안을 건네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도움을 넘어선 인간의 도덕성을 시험하는 은밀한 거래의 시작이었습니다. 친구의 비극이 아들의 희망이 되어야 하는 이 잔인한 운명의 장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박진석은 친구에게 과거의 인연을 언급하며 본론을 꺼냈습니다. 기억나니? 내가 네 이름으로 근저당 잡았던 그 부동산들 말이야. 친구는 의아한 듯 대답했습니다. 응, 기억하지. 네가 급하다고 해서 내 이름으로 해둔 것들. 박진석은 침을 삼키며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그 부동산들 전부 너한테 줄게. 명예 이전도 바로 해주겠다. 친구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뭐? 그게 얼마짜리인데 진짜냐? 거액의 자산이 오가는 순간 공기는 더욱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박진석은 잠시 멈췄다가 가장 하기 힘든 말을 뱉어냈습니다. 대신 혹시 부인께서 더 이상 가망이 없다면 그 심장을 내 아들 친구에게 이식해 줄 수 있겠니? 수화기 너머로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친구에게 그것은 사랑하는 아내를 보내주어야 한다는 확답이었고, 박진석에게는 아들을 위해 영혼을 파는 행위였습니다. 한참 뒤 친구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진서가 그 부동산 정말 주는 거 맞지? 그 대답은 슬프게도 긍정이었습니다. 친구는 아내를 보내주는 대가로 막대한 부를 얻게 되었고, 아내의 마지막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스스로를 위로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집사람 항상 착한 사람이었으니까 좋아할 거야. 친구의 통곡 소리를 뒤로하며 박진석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돈과 생명이 거래되는 순간 누군가의 마지막은 누군가의 시작으로 변모하고 있었습니다. 박진석 회장은 무거운 한숨과 함께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거실 소파에서 초조하게 아버지를 바라보던 성재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성재야. 아버지가 나직하게 부르는 순간 성재는 직감했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그 기적이 인간의 가장 추악하고도 숭고한 거래를 통해 마침내 도착했다는 사실을 말이죠. 심장해 줄 사람 찾았다. 내 중학교 동창 집사람인데 뇌사 상태로 계시다가 가족이 기증에 동의했다. 성재는 자리에 얼어붙은 채 눈물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느낀 것은 안도감만이 아니었습니다. 친구를 살릴 수 있다는 기쁨과 이름 모를 누군가의 희생에 대한 무거운 죄책감이 동시에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성재는 다시 한번 아버지에게 깊게 절을 올린 뒤 미친 듯이 병원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밤 공기를 가르는 성재의 차 안에는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복도를 질주하던 성재는 저 멀리 수빈을 발견하고 큰 소리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수빈아. 수빈이 고개를 들자 성재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숨을 헐떡였습니다. 찾았어. 기증자가 나타났어. 수빈의 눈이 커지며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막았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들려온 그 한마디는 이 가족에게 세상 무엇보다 달콤한 선물이었습니다. 수빈아, 찾았어. 성재의 떨리는 목소리가 절망으로 가득 찬 복도에 울려 퍼집니다. 기증자의 정보가 병원에 전달되자마자 의료진은 긴박하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가장 큰 장벽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조직 적합성 검사였습니다. 기증자가 나타나도 환자의 몸이 그 심장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모든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응급실 앞 대기석에는 이상철, 김다정, 수빈, 그리고 성재까지 4사람이 마치 하나의 운명처럼 굳어 앉아 검사 결과만을 기다렸습니다. 차가운 형광등 아래에서 2시간이 흐르는 동안 그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김다정은 손에 쥔 염주를 굴리며 간절히 기도했고, 이상철은 붉게 충혈된 눈으로 검사실 문만 응시했습니다. 마침내 문이 열리고 의사가 서류 뭉치를 든 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4사람은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나
의사에게 달려갔습니다. 선생님,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상철의 떨리는 목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의사는 신중하게 서류를 넘기며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이 성재에게는 천년처럼 느껴졌습니다. 만약 여기서 거부 반응이라도 나온다면 지역은 정말 끝이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의사의 입술만 바라보던 그때 의사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적합합니다. 조직이 아주 잘 맞아요. 그 한마디에 수빈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모두가 환호성을 지른 그 순간 검사실 문을 열고 나온 의사의 입술이 천천히 움직입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지역의 심장 이식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술실 위의 붉은 등은 마치 삶을 향한 최후의 투쟁을 상징하듯 강렬하게 빛났습니다. 긴 시간의 사투 끝에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리고 지친 기색의 의사가 나왔습니다. 이상철은 무릎이 꺾이는 것을 참으며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들은요? 의사는 마스크를 벗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수술 무사히 끝났습니다. 새 심장이 아주 건강하게 뛰고 있어요. 이상철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바닥을 치며 울었습니다. 김다정 역시 남편을 붙잡고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오열했습니다. 아들의 심장이 다시 뛴다는 것, 다시 숨을 쉰다는 것, 그것은 부모에게 세상 그 어떤 기적보다 위대한 보상이었습니다. 성재와 수빈도 서로를 꽉 껴안은 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난 며칠간 겪었던 지옥 같은 고통이 씻겨 내려가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회복실로 옮겨진 지역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발그스레한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기증자의 숭고한 희생이 지역의 가슴 안에서 새로운 고동이 되어 울리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회복만 잘 되면 평범한 생활이 가능할 것이라며 가족들을 안심시켰습니다. 다시 뛰기 시작한 심장, 그리고 무너져 내린 아버지의 무릎 위로 안도의 눈물이 쏟아집니다. 지역의 수술이 성공하고 며칠 뒤 성재는 다시 한번 수빈의 집을 찾았습니다. 이미 부모님은 성재가 아들을 살린 은인이라며 두 사람의 만남을 허락한다는 뜻을 내비친 상태였죠. 하지만 성재는 단순히 지나가는 말로 허락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장 차림으로 이상철과 김다정 앞에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수빈이를 다시 정식으로 만나고 싶습니다. 직접 허락받으러 왔습니다. 이상철은 당황하며 성재를 일으키려 했습니다. 성재야, 이미 허락했다는데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어? 하지만 성재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습니다. 제가 수빈이를 평생 책임지겠습니다. 절대 울리지 않고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성재의 진심 어린 고백에 김다정은 눈시울을 붉히며 성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들을 살려준 고마움을 넘어 딸을 향한 성재의 일편단심에 마음이 완전히 움직인 것입니다. 그래, 우리 수빈이 잘 부탁한다. 네가 우리 집의 복덩이야. 김다정의 말에 성재는 참았던 미소를 지었습니다. 단순히 아들을 살려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예의를 갖추고 진심으로 다가온 성재에게 두 부모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단절되었던 연인들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단순한 허락이 아닌 온 마음을 다한 정식 승낙을 얻기 위해 성재는 다시 한번 허리를 숙입니다. 평화로운 오후, 슈조이 그룹 본사 사무실에 깜짝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정성껏 싸온 도시락을 든 수빈이었습니다. 성재는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수빈아, 갑자기 여긴 왜? 수빈은 환하게 웃으며 성재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 지금 오빠 여자친구로 온 거야. 일하느라 밥도 못 먹었을 것 같아서. 수빈이 꺼낸 도시락 안에는 알록달록한 김밥과 소시지가 예쁘게 담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소파에 마주 앉아 도시락을 나눠 먹으며 행복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혁 오빠가 오늘 아침에 깨어났어. 의사 선생님이 회복이 엄청 빠르대. 수빈의 말에 성재는 안도의 숨을 내쉬며 그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고난을 함께 이겨낸 연인들에게 사무실의 딱딱한 공기마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비극은 끝났고 이제 그들에게는 서로를 아껴줄 찬란한 내일만 남아 있었습니다. 성재와 수빈의 시선이 마주쳤을 때 그들의 눈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친구를 위해 자존심을 버렸던 남자와 그 남자의 곁을 지켰던 여자. 이들의 사랑은 죽음이라는 거대한 그림자를 걷어내고 마침내 눈부신 꽃을 피워냈습니다. 비바람이 지나간 자리에 더 단단하게 뿌리 내린 이들의 사랑은 이제 어떤 열매를 맺게 될까요? 한 남자의 죽음 앞에서 시작된 이 긴박하고도 감동적인 이야기는 결국 사랑과 희생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우정을 위해 무릎을 꿇은 성재, 그리고 아들을 위해 친구의 비극을 거래해야 했던 아버지의 고뇌까지. 오늘 우리가 본 이야기는 단순한 리캡을 넘어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피어난 기적 같은 사랑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이지혁 씨의 쾌유와 성재 수빈 커플의 앞날에 축복이 가득하길 빌어봅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